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새벽 5시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고 김문수 후보는 낙선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거기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대충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김문수 후보가 진 이유는 중도 성향과 생활인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고 보수가 분열되어 가지고 김문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갤럽이 본투표 3일 전과 2일 전에 1,50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45%, 실제로는 49%를 받았습니다. 김문수 38%, 실제로는 41%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9%, 실제로는 8%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이재명 지지 49, 김문수 지지 41, 49대 41이었습니다. 노무직은 이재명 지지 45, 김문수 지지 40이었습니다. 45대 40. 사무직은 이재명 지지 54, 김문수 지지 28이었습니다. 54대 28로 이재명 지지가 많았습니다. 즉 장사하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약 60%인데 이들이 계엄 사태로 생계에 심한 타격을 받고 이게 투표 성향으로 나타나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보다도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히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은 보통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밀었다는 겁니다. 역시 경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 흐름임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보수는 분열되고 진보는 단결하고 중도는 이재명으로 기울었습니다. 보수의 67%는 김문수 지지, 18%는 이재명 지지, 11%는 이준석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진보의 80%는 이재명 지지였습니다. 진보가 단결했다는 거죠. 11%는 김문수 지지, 4%는 이준석 지지였습니다. 보수는 분열되고 진보는 단합한 양상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승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도는 이재명 지지 50%, 김문수 지지 30%, 이준석 지지 11%였습니다. 아주 큰 차이로 중도는 이재명 지지가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도층과 생활 수준으로는 중간층에 해당하는 이 생활인들이 이재명 지지로 돌았으므로 승부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층으로서는 60대와 70대 이상만 김문수 지지가 높은데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은 전체 유권자의 약 34%, 즉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이하는 모두가 이재명 지지가 높았습니다. 요약하면 젊은 층, 중도층, 생활인층 등 국가 중심 세력이 김문수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이재명을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한국갤럽은 다시 사후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계엄 사태가 투표의 결정 요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계엄 사태와 경제가 이번 투표 성향의 흐름을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은 가장 큰 이유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 그 다음이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김문수 후보가 계엄 옹호 및 내란 동조로 보임으로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가장 큰 이유는 청렴 그리고 이재명 싫어서였습니다. 이재명을 찍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첫째가 젊은 층이고 중도층이고 그리고 자영업자이고 그다음에 사무직, 그다음에 노무직 등 이 봉급생활자죠. 봉급생활자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의 중심 세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되어 있고 김문수 후보를 배출한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은 그 중심에서 밀려난 변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보수 세력은 항상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으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고 그리고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즉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등장 이후에 윤석열이 반보수적 정책을 펴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바람에 보수가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보수가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이 손을 잡으니까 옆으로 지금 밀려나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던 한국 보수가 이런 처지에 놓이면은 되겠습니까? 뭔가 해야죠. 보수 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재로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 세력이라면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그리고 전문가 집단, 기업인, 군 장교단 이런 사람들이 다 보수 세력인데 보수층은 보수 세력보다 더 큽니다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의 보수의 수준에 맞는 보수 정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보수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보수는 수준이 매우 높은데 국민의힘은 그 수준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층이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당을 탄생시키고 그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